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심을 좀 해봤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익히지 않으시면 의미가 좀 없는, 퇴색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또 바쁘신 분들께서 보실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종목 단기 추천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단기는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니즈는 결국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다소 생소하시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유전자 가위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가위는 결국에는 DNA를 식별하고 그 부위의 이중사슬, 그러니까 효소인데 DNA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DNA를 일정 부분을 편집하는 겁니다.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유전자 가위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편집하는 기술을 보고 이제 유전자 조작이다 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조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시각에서 봤을 때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치료제가 크리스퍼를 통한 치료제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미리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관련주는 마크로젠, 녹십자셀, 영인 프론티어, 엠젠 플러스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DNA를 절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만큼이 잘려서 이거를 빼내고 나머지를 정상적으로 얘가 이제 자연적으로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작동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유전자 강의가. 그런데 이게 1세대 때만 해도 사실 개념적으로만 있었고 이걸 뭘 어떻게 이거를 떼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와서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고 한국 서울대 같은 데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 전국과도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다고 하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세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 신종플루는 스페인 독감의 후손인 DNA 바이러스였죠. 그 외에도 뭐 기타 사스, 뭐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 특히나 에이즈 같은 경우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선천병들 치료할 수가 없죠. 뭐 크론병인가? 그런 것도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이 개념은 알아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원리를 작동시킬 것인가? 이거를 띄어내는 역할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나왔고 그게 이제 캐스9이라는 개념인데 캐스9 이게 굉장히 신기한 박테리아이자 세균입니다.
세균은 박테리아이고요. 박테리아가 곧 세균인데, 이 박테리아가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DNA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 사실상 중심에 가면 이루어져 있는 캐스9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스템인데, 이걸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큐를 좀 많이 좋아해서 제가 이런 게 관심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DNA 안 속에 있는 일종의 핵, 그 부분에 있는 게 캐스9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와 RNA의 차이점은 복잡하기는 한데, DNA는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닌, 이거를 티아민에 사용을 한다면, 그죠? 반대로 유라실만을 사용하면 RNA. 근데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히 말을 드리자면 DNA는 이중 가닥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줄인데 두 개로 이렇게 매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단단할까요? 줄이 두 개인 게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DNA는 비교적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RNA는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생을 더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바이러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저희의 기존 유전자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이러스, 아니죠.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박테리아가 되겠죠. 세균. 이 세균인데, 이거를 세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안에 RNA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캐스9 시스템이. 근데 너무 돌아간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복제를 할 줄 압니다. 이 RNA가 복제를 할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 사스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얘를 공격했어요. 공격하면 이 사스만의 고유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RNA DNA가 있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숫자가 뭐 1, 2,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세균이 이거를 기억을 합니다. 어디서? 캐스9 시스템에서. 캐스9은 RNA라 쉽게 변하잖아요.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 굉장히 좀 혁명적인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또 사스나 뭐 이런 게 침입을 한다. 그러면 걔는 1, 2, 3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1, 2, 3이라고 써있는 여기로 가요. 가서 미리 이거의 짝 1, 2, 3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스나 뭐가 됐든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는 이미 들어와 있네? 내가 정복을 한 곳이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거나 뭐 하여간 변이를 추가적으로 일으키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항체 형성 혹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되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제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쉽게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자, 제가 주목하는 거는 크리스퍼 유전자 갑이고요. 그죠? 이거랑 관련된 종목들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란 이 DNA를 염기서열을 띄어내는 역할을 하는 DNA를 편집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편집하는 역할 이거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했는데 이게 1세대였어요. 1세대 1세대일 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세대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과연 어떤 걸로 이걸 편집할 것인가 그래서 찾아낸 게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세균인데 이 세균은 DNA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DNA 중에 쉽게 생각해서 DNA가 예를 들어 9개인데 한 개만 유일하게 딱 한 개만 RNA예요. 얘가 이제 작동하는 이게 작동하는 원리 시스템을 Cas9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 Cas9의 역할 얘는 무엇을 하는 건가? 얘는 나한테 유해했던 정보를 유해했던 그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염기서열 정보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1, 2, 3 같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만 위장 혹은 잘라내는 역할을 하죠. DNA 바이러스든 RNA 바이러스든 그게 무엇인가만 알면 얘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DNA는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반복이 돼요. 그럼 그 반복되는 게 결국에는 걔의 성질이거든요. 그 성질을 얘가 파악을 하고 얘는 이름이 1, 2, 3이었어. 1, 2, 3 그거를 보고 딱 컷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근육을 억제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근육이 엄청 많게 만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근육돼지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돼지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량이 굉장히 발달해서 태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근육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근육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텔로미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또 많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은 그 염색체 중에 일부인 텔로미어 그 X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가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연골이 사람이 다는 것처럼 이게 짧아지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비밀을 푼 게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를 늘리면 인간이 늙는 속도 뭐 이런 게 다 늦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늙지 않는 게 가능하다 라는 거고 심지어는 외모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천적인 질환들 그런 것들 있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살찌는 유전자가 유독
좀 있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 좀 먹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치면 굉장한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크리스퍼 유전자 거인은 DNA를 편집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작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Cas9이라는 시스템이고, 그거는 세균이자 박테리아에 있는 핵, 일종의 핵 중심부, 그거에 내용을 저장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안 좋은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럼 그거를 잘라내는 역할, 그걸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하면은 근육과 뭐 노화, 외모, 살찌는 것, 그리고 유전병,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왜? 모두가 예를 들어서 뭐 모두의 외모를 현빈처럼 만든다. 혹은 모두의 외모를 뭐 김태희처럼 만든다? 제 세대는 김태희가 아니긴 한데 약간 이쪽에 많이 공감, 뭐 김희선 이쪽 세대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남자 배우는 누가 잘 나간지 모르겠네. 네. 뭐 이런 식인데 이영애, 그죠? 모두가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돈 있는 사람만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를 지금 기술이 조금 아직 부족할 뿐이지 이걸 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오 해커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유행하는 개념인데 이 유전자 가위 편집을 하는 방법을 되게 쉽게 좀 익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사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 내용물을 만들어서 주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면허가 있거나 혹은 없더라도 가정 내에서 이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이오 해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기대가 높고 또 수요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살도 안 찌고 다 똑똑하고 다 아이디어가 막 100몇십 되고 그러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토마토가 원래 있던 작물이 아닙니다. 대마초도 원래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원래 매우 조그맣게 생겼고 떫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조상들이 작물을 하면서 계속 개량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현재 다양한 토마토들이 탄생한 겁니다. 대마초 역시 원래는 통증 완화 치료였죠. 대마초. 대마초 통증 완화시키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대마초의 특성이 암술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대마초의 성분을 강화시킵니다. 대마 성분을 강화시키는데 업자들이 계속 이 대마초에 대해서 이렇게 암술과 수술에 수정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술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약했나? 내가 매력이 없나? 그러면서 더 강한 대마 성분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만 자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자랐던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시원한 환경과 뭐
갖춰줘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더운 데서 못 살았는데 이게 더운 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더운 데가 대표적으로 멕시코 같은데 이거를 조작해서 다 뿌려놨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자고. 저희가 지금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얘기예요. 몇십 년도 안 된 얘기인데 제왕절개 같은 거. 물론 조선시대 때 있긴 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절개 수술을 받은 아이는 막 되게 이상한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죠? 인공수정. 사람을 인공수정을 한다고? 제정신이야? 그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어요. 인큐베이터.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성형? 이해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중화됐어요. 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대중화됐죠. 지금 성형 한두 군데 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많이 없어졌잖아요.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의학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바이오해커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동시대를 가고 있는데 비교적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AI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저희는 AI한테 침략당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예요. 기계가 AI 되는 거와 크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어요. 이미 1800년도 이후에 산업화 혁명을 겪어가면서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때 당시 우려했던 일들이 일부분 일어났으나 결국엔 적응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한 몸이 되어버렸죠. 많은 이들에게.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대부분이 의학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애초에 난치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 유전병. 애초에 고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지적장애로 태어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럼 이걸 편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왕절개 인공수정 다 하는 세상인데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은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이 안 보이거나 혹은 무슨 몸을 못 움직이는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갔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특히 이번에 또 코로나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변이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변이가 심각한데 이거의 염기서열 정보를 지금 파악을 했대요. 그렇다면 박테리아를 통해서 Cas9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이 박테리아가 저희 몸에 주사되고 그럼 이 박테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면 그걸 다 파괴시키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위험하지 않냐? 어느 정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지 않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과거 유럽인가 중국인가에서 아까도 그 슈퍼 돼지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정확히 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번호가 111이에요. 연기서열 정보가. 그럼 정확히 저희는 캐스9에 111을 심어야 돼요. 캐스9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박테리아의 핵의 RNA 정보를 111로 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112가 될 수도 있죠. 혹은 111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실명 아니면은 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한데 이게 이제 정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못 고치는 질병들 희귀병 중에 0.1% 생존율이 0.1%거나 고칠 확률 0.1%인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이 유전자 가위를 적용하면 대부분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기술만으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오냐? 의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제도가 있죠. 임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들이 통과되려면 보통은 거의 10년 잡는다고 봐야 돼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개념이 등장한 게 2010년 정도부터 대중화됐다고 치면 그리고 제3대 유전자 가위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캐스9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5년부터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상용화 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승인만 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암 없이 살 수 있고요. 늙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희귀 질환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주사만으로 성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허가가 안 나겠죠. 특히 한국은 보수적인 국가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2025년 그리고 이거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임상 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30년도에서 2050년 사이에는 진짜 의학혁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기 전부터 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죠. 저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 근데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미 인큐베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유전자 정자은행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성형, 인공수정 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 안 돼 꺼려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옛날에 보면 또 이제 말을 통한 마차 혹은 인력거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은 차가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뭐 카카오 택시는 양호하죠. 타다 같은 경우 없어졌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근데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쪽을 보시면 시장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겉으로 알파고로 보여졌기 때문에 AI에 집중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거, 텔로미어라는 거, 캐스9이라는 거. 그래서 이 원리만 파악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많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변화해 왔다는 거.
그죠? 인공수정 같은 거를 제가 예로 드리긴 했는데, 그냥 뭐 이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학계와 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바이오 해커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나중에는 시총 상위에 드는 그런 기업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복제약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거를 판매하는, 재판매하는 복제약 시장. 그런 건데, 하여간 저는 큰 꿈이 삼성이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되기 전에 선배 회장께서 이건희 이제 후대 회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건희야, 자동차는 뭐 30년이 가지만 전자는 100년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대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재용아, 전자는 앞으로 30년, 몇십 년 가지만 바이오는 100년을 간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주목을 했고 상장을 했었고 난리가 났었어요. 보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올랐어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내용이 아마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냐, 종목을 앞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제대로 찝어 드리려고요. 종목, 일단 첫째로 마크로젠이 있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과 기술 독점 계약,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술 독점 계약한 거, 그런 게 있고, 녹십자스, 얘는 이제 기술을 이미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 보유. 그리고 툴젠. 그러니까 툴젠이라는 기업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는 툴젠. 공동 개발. 엠젠 플러스인데 얘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인 프론티어. 얘는 이제 이거를 주사해야 되잖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주사만 하면 끝이거든요. 주사하는 유전자 주입기. 이거를 이미 만들었고, 이게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화제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뭐 4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빨리 뜰 수도 있는데, 그죠? 뭐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시장만 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의학 시장도 크지만, 근데 이 기술 하나로 모든 시장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력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거를 지금 관련되어 있고, 특히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조금 안전한 녹십자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5년 이상을 안전하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이 녹십자셀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은가. 마크로젠 투자 환기 지정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좀 혁명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 바이오 섹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과 동행해서 가는 지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분명 이 중에 일부는 세계를 뒤흔들 만큼의 높은 시총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되거나 혹은 그런 산업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의학혁명이잖아요. 진시황이 꿈꿨던 늙지 않는 불로장생, 그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외모부터 난치병까지 무조건 이걸 안 좋게 볼 거는 아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반은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또 내용이 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에 장기 투자하셔라 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승산이 있는 섹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는 텔로미어와 크리스퍼 유전자의 캐스9,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주는 또 고민해가지고 좋은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나 주가 대응 방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가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바쁘신 현대인 분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더 한다는 거, 그것보다 차라리 이해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지금 더 가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좀 많이 길었는데요. 제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기 종목 추천드릴 때랑은 반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음에는 비슷한 걸 하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많이 갔네요. 자, 어쨌든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